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천공정법이라는 강의록의 일부예요. 네, 맞습니다. 주제가 사실 세계 위리라는 대한민국의 자살률, 굉장히 무거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이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거대하죠. 네, 자살 제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청사진인데 이게 그냥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누가, 어떻게, 또 어떤 돈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계획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문제 진단 방식이었어요. 진단 방식이요? 네, 보통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면 개인의 우울감, 심리적 고통 이런 데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해요. 와... 그리고 이 독특한 진단에서부터 모든 거대한 해결책이 이렇게 파생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독특한 진단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이 강의에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그냥 단 하나의 현상이 아니다. 네, 가정의 붕괴라든가 효 문화의 상실 같은 여러 사회 문제들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했다. 즉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할 어떤 지혜나 가르침이 단절됐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을 지식인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인류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잠재적인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홍익인간 지도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지식인들이 정작 이 사회에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자살이라는 건 정말 극도로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식인들이 할 일을 못 찾아서라는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건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못 찾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면 깊은 자괴감과 비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바로 그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하는 그 무력감. 이 무력감이 사회 전반에 쫙 퍼져나가면서 절망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결국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지식인들의 방향 상실이 사회 전체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런 진단인 셈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지식인 그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생긴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거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진단 위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사회부모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부모요? 네, 내 자식 이렇게 구분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의 모든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식으로 품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자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네요. 근데 사실 요즘처럼 다 표편화된 사회에서 이런 흩어진 개인들을 우리라는 거대한 이상으로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냥 구호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 강력한 동력,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딱 내세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 절박한 명분 앞에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도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달에 3만 원씩 회비를 내는 회원이 돼서 각자의 책임과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 특히 이 운동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서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사회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비유하거든요. 큰 가정이요? 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보통 어머니와 딸, 즉 여성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라는 가정이 병들었을 때도
여성들의 목의 에너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분만 확실하다면 여성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뭉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분석하는 거죠. 좋습니다. 회비 3만 원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운동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초기 동력과 신뢰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하죠. 누군가 이 거대한 첫 바퀴를 굴려줘야 할 텐데 자료에서는 그 주체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나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바로 삼성가입니다. 삼성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인가요?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그래요? 자료의 논리는 삼성이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와 에너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인재들이 바로 삼성에 모여 있으니까 국민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삼성이 그 빚을 갚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와, 이건 그냥 뭐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이런 막연한 수준이 아니네요. 특정 기업, 심지어 특정 인물들의 역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실행 계획이 정말 디테일해요. 먼저 이부진 사장이 나서서 자살제로 사회보호재단의 설립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부진 사장이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홍라이 여사가 재단의 총재로 추대돼서 운동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합니다. 그렇게 재단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삼성가가 물꼬를 틀면 다른 기업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모인 기금으로 재단은 가장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연구를 펼치지 못하는 실력 있는 연구원들, 즉 할 일을 잃었던 지식인들을 영입합니다. 아하. 그리고 바로 이 연구원들이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짜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는 연구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 문제의 원인이었던 역할 잃은 지식인에게 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과 명분을 딱 부여해주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설계죠. 국내에서 재단을 만들고 지식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까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스케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야기는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계로요? 사회부모 회원이 국내에서 한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모이면 그때부터 K-팝 아이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들이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K-팝이요? 자살 문제 해결과 K-팝이라니. 이 둘의 연결이 조금은 의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요?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이벤트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K-팝 아이돌 합동 공연을 기획합니다. 전 세계 팬들과 언론을 한국으로 쫙 불러 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계획이에요. 어떤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류는 자살을 정지하라. 와, 이 한마디 선언만으로도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즉시 30%는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잠시만요. K-팝 공연장에서의 선언 한마디로 자살률이 30%나 급감할 거다. 이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런 엄청난 효과를 예상하는 거죠? 단순한 선언이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사회적 충격요법으로 설명을 해요. 충격요법이요? 네. 그동안 자살이라는 문제를 그냥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면서 방관하던 사회가 K-팝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사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계획이 구체적인 걸 넘어서 거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 수준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공연 3일차 오후 3시라는 시간까지 딱 못 박아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명시하는 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꼭 이미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네요. 맞아요. 바로 그 예언적인 성격이 핵심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에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세계 사회부모 모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세계 사회부모. 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섰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세계사회부모 운동을 3년 안에 3억에서 5억 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기구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3억에서 5억 명이요? 월 회비를 3만 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와,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자료에서는 1억 명만 모여도 매달 3조 원의 회비가 모일 수 있다고 계상해요. 3조 원이요? 네. 이건 뭐 웬만한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죠. 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구 자체가 바로 할 일을 찾지 못했던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이 되어주는 거고요. 새로운 사회 질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 구상도 있더라고요. 국가 간의 역할 분담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일종의 국제적인 역할 분담까지 제시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연구나 기획, 교육 같은 상위의 정신적 노동을 맡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더딘 국가의 국민들은 한국에 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을 담당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자칫하면 새로운 형태의 계급사회, 뭐랄까 지식식민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비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자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종의 상생구조, 그러니까 윈윈 모델로 설명합니다. 윈윈 모델이요? 네. 후진국 국민들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닦을 기회를 얻고 또 한국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리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 돕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자살제로라는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 거기서 얻은 동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아 문제 해결 같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대한 로드맵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자살 문제라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진단과 그에 따른 거대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사회 지도층, 즉 지식인의 역할 부재에서 시작된 문제를 기업가와 K-팝 스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으로 한 범국민적 또 범세계적 운동으로 풀어내려는 청사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극도로 내밀한 대인의 고통을 역할을 잃어버린 지식인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치환하고 그 해결책으로 거대한 외부적 명분과 조직, 그리고 새로운 할 일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문제를 밖에서부터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극도로 개인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하고 조직적인 외부로부터의 움직임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개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은 과연 내면의 치유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 자료처럼 거대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움직이는 외부의 동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개인의 고통과 집단적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